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이해 쉬운 K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업은 바로 우성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배합 사료 회사 이 정도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미디어 사업도 하고 물류, 그리고 요즘 정말 뜨거운 반려동물 사업까지 생각보다 훨씬 다채로운 숨겨진 종합 비즈니스 그룹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성이란 기업의 진짜 모습, 또 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있고 뭘 좀 조심해야 하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잠깐. 저희가 드리는 정보 관련해서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모든 내용은 여기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2025년 6월 25일자 공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런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분석에는 아무래도 좀 주관적인 시각이나 어쩌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성, 1970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50년이 훌쩍 넘었네요. 네, 역사가 아주 깊은 기업이죠. 1988년에 상장을 했고 2021년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어요. 이때부터 사업 영역 확장에 좀 더 속도를 낸 것 같고요. 현재 주가 6월 25일 기준으로 보면 17,870원 수준입니다. 특히 작년 2024년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 그 반려동물 브랜드 래핑찰리 인수하고 또 최첨단 펫푸드 스마트 팩토리 준공, 이게 아주 중요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현 씨 외 14인이 지분 38.43%를 보유해서 지배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안정적인 구조하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도 탄탄해요. ISO 9001이나 식품 관련해서는 필수적인 해썹, 인증 같은 것들 다 갖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되기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사업 내용을 보면 진짜 종합 비즈니스 그룹이라는 말이 딱 어울려요. 양돈, 양대, 양어 이런 배합 사료는 당연히 기본이고 TJB 대전방송 운영하면서 미디어 사업도 하고요. 동물 의약품, 물류 운송, 심지어 우성포크라는 자체 브랜드로 돼지고기 유통까지. 정말 다양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반려동물 사업, 키츠가든이라는 펫푸드 브랜드랑 인수한 래핑찰리 용품 사업,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는 분위기예요. 특히 그 축산업 내에서 보면 원료 조달부터 사료 만들고 동물약품, 물류, 유통, 그리고 최종적으로 브랜드 돼지고기 판매까지 이 수직 계열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가 관리나 품질 유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강점이죠. 아, 그렇군요. 확실히 경쟁력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음식료 섹터로 분류되지만 동시에 반려동물 테마주로도 먹히고 지역 미디어 관련주, 또 넓게 보면 ESG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아주 복합적인 매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여러 테마에 걸쳐 있네요. 시장 경쟁력 얘기를 좀 더 해보면 특히 양어 사료, 그러니까 물고기 사료 분야에서는 무려 24년 연속으로 업계 1위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24년이요? 와. 네, 이런 특수사료, 양어나 반려동물 사료 쪽 기술력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CPT 공법이라는 특허 기술이 있는데 이걸로 사료 맛이나 에너지 효율을 높였고요. 국내 최초로 사료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죠. 이걸 코팅하는 기술도 적용했어요. 기술력도 상당하네요. 그리고 논산, 경산, 아선의 공장이 3개나 있고 전국적인 영업망도 갖추고 있으니 이런 시장 주의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생산 기반이랑 유통망이 탄탄한 거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사업 관계도 좀 있던데요. 네, 네덜란드 연구기관하고는 기술 협력을 하고 있고 그 SBS MNC와는 TJB 광고 대행 계약 관계고요. 베트남하고 중국에는 아예 혈지법인을 직접 운영하면서 시장을 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래핑찰리. 이게 사업관계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커요. 이걸 인수하면서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온라인 핵심 채널들, 그리고 이마트 몰리스페숍 같은 오프라인 전문 매장까지 유통망을 단번에 확보하게 된 거거든요. 아, 유통망 확보 효과가 크군요. 네, 기존의 우성포크가 가진 전국 유통망하고 시너지를 낼 다낭성도 충분히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우성을 둘러싼 좋은 점, 그러니까 호재랑 반대로 좀 주의해야 할 점, 악재를 나눠서 한번 보죠. 가장 큰 기회 요인은 뭐니 해도 반려동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이게 2032년까지 21조 원 규모로 커질 거란 전망이 있거든요. 21조요.
엄청나네요. 네, 래핑찰리 인수하고 스마트 팩토리 가동하면서 이 시장을 정말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 영업이익이 86억 원으로 전년보다 51%나 늘었어요. 수익성이 눈에 띄게 좋아진 거죠. 51% 증가는 대단한데요? 그렇죠. 근데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이 2.33배,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19배, 이건 뭐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와, PBR이 0.19배면 정말 낮은데요? 네. 반면에 좀 우려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원재료, 주로 국제곡물을 쓰는데 이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원가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고요. 또 환율, 특히 원화가 약세일 때는 수입 원가가 올라가니까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원자재랑 환율은 늘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올해 2025년 1분기 매출이 살짝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이 부분도 체크해야 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 지분율이 0.70%로 아주 낮아요. 이게 아직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 외국인 지분율이 그렇게 낮군요. 네. 그리고 지난 4월 초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빠졌었는데 그건 뭐 특별한 회사 내부 이슈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요인이 컸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더 큰 그림, 거시 환경 요인들을 짚어볼까요? 네. 일단 국내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배경이 되고요. 또 요즘 ESG 경영이 중요하잖아요. 우성이 개발 중인 저메탄 사료 같은 게 나중에 주목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친환경 사료 같은 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중국 경기 상황은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현지 법인 실적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거나 뭐 이상기후 같은 걸로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건 계속 지켜봐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반려동물 시장이라는 아주 확실한 성장 엔진을 달았지만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또 해외 경기 같은 외부 변수에는 좀 취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딱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우성이라는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 내용부터 시장 환경까지 쭉 한번 훑어갔습니다. 50년 넘는 전통의 사료 사업을 발판 삼아서 미디어, 물류,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반려동물 사업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계속 변신을 시도하는 기업이네요. 네, 확실히 인상적인 수익성 개선을 보여줬고 또 현재 주가 수준은 눈에 띄게 저평가된 상태라는 점, 이게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관리라든지 외부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과제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갖추고 특히 반려동물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도 보여주는데 왜 시장에서는 아직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을까? 이 간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우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그리고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성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기술적 지표들은 뭘 말해주고 있는지, 그래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